두 번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이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솔루션 시간입니다. 2017년도 분노 게이지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남자의 기분을 언짢게 해서 살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다고 해요. 단지 화를 낼 수 있는 권한과 사회적 위치와 조건을 갖고 있는 남자였다는 거죠. 심지어 데이트 폭력은 가정폭력으로 이어졌는데요. 폭력 피해자 여성 391명을 조사한 결과 결혼 전부터 결혼 1년 이내에 폭력이 발생한 비율이 63.78%나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결혼 전에 24.5%의 사람들이 폭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때리고 나서 싹싹 빌고 애정 공세를 하다가 더 심한 폭력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애정 표현을 했을 때 용서해주고 넘어갈 때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거죠. 처음에는 상대방을 통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원피스 입고 나와, 헤어스타일은 긴 머리가 좋겠어.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통제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요, 여자분들은 좋다고 그렇게 다져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몇몇의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심해집니다. 일찍 들어가, 그리고 술 마시면 안 돼. 이렇게 점점 행동의 제약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제약, 사회적인 제약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는 지배 성향은 사랑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분고분 통제를 당하기 시작하면 통제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서 의처증 혹은 의부증의 형태로 발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엔 집착이 되고, 집착하는 대상이 내 맘대로 안 되면 분노가 되고, 화가 나면 분노의 특징은요, 약자한테 분노를 쏟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대 한번 때려봤는데 한 대 때리고 싹싹 빌었더니 용서해줘더라. 그러면 두 번째는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장이 파열되고 막 얼굴이 망가지고 막 여기까지 가는 거죠. 연애를 할 때 이런 것들이 사랑으로, 열정으로 포장이 되는데 절대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폭력이라는 것은 때리는 것을 넘어서 삶을 지배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침범하는 그 모든 것이 폭력입니다. 경제적인 폭력, 사회적인 폭력, 신체적인 폭력, 언어적인 폭력, 성적 폭력, 그 모든 것이 폭력입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분 한 분이 저하고 얘기를 하다가 직원 때문에 고생을 좀 하시더라고요. 채용을 하고, 그리고 있는 직원이 나간다고 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원이 일도 못하면서 월급 타령하고 있어서 손이 올라갈 뻔했잖아. 그러면서 감정 조절을 못하고 목소리가 떨리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분은 가정 환경도 좋았고요. 사업을 해서 돈도 잘 벌었습니다. 한 2번인가 3번인가 이런 비슷한 얘기 저한테 해서 바로 연락을 끊고요. 바로 차단했습니다. 집착이 심해지기 전에 차단을 하고, 집착이 심해지기 전에 연락을 끊으면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진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관계가 더 진전이 되고 훨씬 더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내가 잘 따르는 몇 번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을 끊게 되면 그때부터 남자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을 시작했다면 절대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참으면 더 큰 폭력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온 여성이 있는데요. 처음에 남편이 술을 마실 때만 화를 냈었대요. 근데 술을 마실 때만 화를 냈으니까 그냥 참았다고 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손찌검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술 마셨을 때만 손찌검을 하니까 그냥 참을만 했다고 해요. 근데 마지막으로 도망 나올 때는 남편이 집 안에 와이프를 가두고요, 칼로 들고 와서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고, 술 취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하고, 지갑 숨겨놔서 못 나가게 하고, 그리고 문을 잠궈놓고, 거의 감금 수준이었죠. 그래서 남편이 술 취해서 잘 때 지갑 들고 도망 나왔답니다. 그 긴 세월을, 나이가 그분이 한 60이 넘으셨는데요. 그 긴 세월을 어떻게 참으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딸이 시집 갈 때까지 참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딸이 시집을 갈 때까지 참았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딸이 미국으로 시집을 갔는데 딸도 엄마와 관련된 이 부부 폭력 때문에 딸도 트라우마가 있어서 남편이 자신한테 그렇게 할까봐 계속 불안해하는 거예요. 남편은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불안하다고 하면서 심리 상담을 지금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력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세 번째로 사회적인 폭력은 우리가 잘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인 폭력이 뭐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 남편하고 간신히 헤어졌는데 그 헤어지고 나서 자신이 SNS를 하니까 거기에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것을 올렸대요. 그랬더니 전 남편이 새로운 남자친구한테 메신저로 연락을 해서 이 여자는 예전에 결혼해서 같이 살 때 이런 문제가 있었다, 없는 이야기를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랑 사이도 굉장히 좋고 관계도 좋아하는데 결국은 헤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남자 때문에. 그래서 전 와이프가 헤어졌으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집착해서 그 사람의 사회적인 활동에 제약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소문을 낸다거나 아니면 왜곡해서 말한다거나 이런 분들 굉장히 위험하죠. 폭력 성향을 발견했을 때 솔루션 첫 번째입니다. 초기에 발견했을 때 반드시 손절하세요. 손절하는 게 최고입니다. 정말 사랑이라고 발전하기 전에 이상한 게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벗어나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머리를 툭 밀었는데 그냥 웃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엔 주먹이 날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실수라고, 그리고 선물 사들고 꽃 사들고 와가지고 싹싹 빈다고 해서 개선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시작되면 두 번, 세 번 점점 수위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대방의 말에 고분고분 따를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남자가 손을 처음 딱 올렸을 때 격렬하게 저항을 해야 되고 바로 그 자리를 떠나셔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을 하든지 경찰을 부르든지 절대 내 몸에 손을 대게끔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손을 들어 올려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그 자리를 벗어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폭력 성향의 남자라고 판단됐는데 헤어진 이후에 집 앞에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서워서 벌벌 떨지 마시고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집 앞에 찾아와서 스토커 성향을 보인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경찰에다 신고를 해서 그 사람의 행동이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경찰을 통해서 알리셔야 되고요. 공권력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줘야 이 남자는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스토킹을 하거나 약자한테 집착을 하는 사람들이 왜 집착을 하냐면 상대방이 약자기 때문이고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인의 경찰 남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컨트롤을 못하기 때문에 한 발 물러서요. 근데 올 때마다 경찰에다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가봤자 경찰에 오기 때문에 지레 겁먹고 안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킹이 처음 발견됐을 때 반드시 처음에 신고하셔야 돼요. 참다가 몇 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 스토킹이 습관이 돼서 이 스토킹을 멈추지 못해요. 본인 스스로가 멈추지를 못해요. 아무리 경찰에 신고하고 아무리 그 유치장에 갔다 와도 분노만 더 커질 뿐입니다. 그래서 경찰에 여러 번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고소장이 쌓여야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있을 때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경찰도요, 처음 신고했을 때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인지 아닌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때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를 자주 하셔야 되고, 스토킹이 좀 심하다고 생각하면 이 손목에다 차는 게 있어요. 누르면 바로 신고가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즘에 데이트 폭력이 되게 심각하기 때문에 다 줍니다. 네 번째, 폭력 성향의 남자와 헤어졌다면 그 어떤 이유로든 만나지 마십시오. 폭력 성향의 남자가 헤어졌을 때 어떻게든 만나서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너 우리 집에 놓고 간 거 물건 너한테 갖다 줄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택배로 보내달라고 얘기해야 돼요. 너 한 번만 보고 싶어서, 얼굴을 정말 한 번만 보고 싶어서 집 앞에 왔어. 사진으로 보러 가셔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든지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사귈 때 통제가 됐었던 사람이 헤어지고 나서 통제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스스로 정말 자기가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친구를 납치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진 후에 납치를 당한다거나 끌려가는 경우가 폭력 성향과 어떤 형태로든지 마주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폭력은 사랑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집착하는 남자한테 반대로 자기가 집착하는 모습을 일부러 보였더니 그 남자가 도망가더라, 이런 것들도 보였고요. 그리고 남자가 하는 대로 여자도 똑같이 했더니 남자가 오히려 도망가더라, 이런 현명한 일들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을 구속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집착 성향 있고 이러신 분들은 좀 조심하게, 되도록이면 안 만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남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신체적으로 힘이 남자가 더 강하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의 성향이 남자가 있을 때 여자가 신체적으로 위험하다는 거지, 사실 여자도 데이트 폭력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신체적인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요. 사회적인 폭력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SNS에다가 내가 사랑했었던 남자가 지금 교제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의 치부가 되는 것들을 다 알린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만난 여자친구한테 과거에 이런 행동을 했었다라고 굳이 찾아가서 알린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남자와 여자 둘 다 폭력 성향, 집착 성향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반드시 꼭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